안녕하세요. 유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날짜 타입을 이용하는 함수의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우선 실습 환경을 동일한 환경으로 맞추기 위해서 환경 변수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세 개의 명령문을 쭉 써놨는데 NLS date format, NLS timestamp format, NLS timestamp tz format이라는 환경 변수의 값을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설정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됩니다. 전부 다 데이터 타입들이에요. date라는 타입도 있고요. timestamp라는 타입도 있습니다. timestamp with timezone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날짜에 대한 부분은 연, 월, 일. 네 자리로 이제 연도를 표기하고 두 자리로 월과 일자를 표시하자는 거죠. 또 뒤에 시간에 대한 부분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근데 timestamp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은 1초를 소수점 9번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세분화시켜서 저장을 하거나 또는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시간 포맷을 좀 더 같이 보이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with time zone은 뒤에 시간대가 붙어요. 이게 이제 어느 시간대의 날짜 값인지 글로벌하게 날짜와 시간 값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설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데이터 타입과 관련된 부분이고 함수 소개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거니까 그 날짜의 포맷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어 3가지 각각 실행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실행되셨죠? 자,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시간대입니다. 전 세계 지도가 쫙 펼쳐져 있다면 지역별로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데이터베이스는 서울에 있는데 그 DB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주문 시간 또는 티켓팅과 관련된 시간들이 서울을 기준으로만 관리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시간대라는 것이 분명 관리 따로 또는 자동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DB, 타임존, 세션, 타임존 함수예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시간대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고요. 세션 타임존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은 현재 내가 접속하고 있는 세션의 시간대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이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면은 DB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나도 같이 위치하는구나. 같은 시간대를 쓰는구나.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갭이 있으면요. 우리 서울을 또 한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플러스 9라는 시간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지금처럼 00이라고 보여진다면 이거는 DB가 해외에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시간의 갭이 9시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시간대가 서로 벌어져 있다면은 내가 날짜와 관련된 값을 꺼내올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선택하고 또는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sysdate,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죠. 근데 이 sysdate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오늘의 날짜와 시간 정보를 얻어다 주는 함수예요. 검색된 결과를 꺼내보면은 틀린 값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거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간은 사실 아니에요. 나는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날짜와 시간 정보를 얻어와야 돼 라고 한다면 sysdate가 아니라 currentdate라는 함수를 쓰셔야지만 오늘의 날짜와 시간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둘 모두 date라는 타입으로 결과를 리턴해 주긴 하는데 시간대가 누구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는 거 체크하고 쓰자는 얘기입니다. DB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오늘의 날짜, 시간 정보 얻어오고자 한다면 sysdate 쓰시면 되고요.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오늘의 날짜와 시간 정보를 꺼내보고 싶다면 currentdate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며 그 밖에도 sys timestamp, current timestamp라는 함수도 있어요.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timestamp with timezone의 값으로 날짜와 시간 정보를 꺼내다 줍니다. sys timestamp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오늘의 날짜, 그리고 현재의 시간, 그리고 뒤에는 시간대
함께 표시가 됨으로써 이게 어느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날짜와 시간인지 또 타임스탬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좀 더 정밀한 시간 정보를 확인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오늘의 날짜, 시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current timestamp 뒤에는 시간대가 함께 표시가 됨으로써 이게 어느 시간대에 해당이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겠죠? local timestamp라는 함수도 있어요. 함수의 이름에서도 냄새가 나죠.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기준으로 timestamp 포맷, 날짜와 시간 정보를 얻어다 주는 함수입니다. 어떠한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서버가 위치하는 곳 또는 세션이 위치하는 곳 서로 다른 값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누구를 꼭 쓰자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날짜 값을 자동으로 선해주는 함수의 종류들 확인은 좀 하셨나요? 또 시간대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날짜의 값을 연산을 하거나 또는 계산을 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함수의 사용 방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ddmonth라는 함수를 보도록 하죠. addmonth는 개월수를 더할 때 또는 개월수를 뺄 때 사용되는 함수예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addmonth 안에 날짜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더하고 싶은 또는 빼고 싶은 개월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용해서 정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sysdate를 기준으로 3개월을 더해라 또는 3개월을 빼라. 그 값 계산된 결과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체크하실 부분은 이 addmonth는 캘린더를 기준으로 정말 개월수를 더하거나 빼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두 번째 문장인데요. addmonth를 이용해서 2022년 2월 27일에다가 1개월을 더하라고 했어요. 또 2022년 2월 28일이죠. 2월 달에 여기서 1개월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확인되실까요? 2월 27일에다가 1개월을 더했더니 3월 27일 맞죠? 근데 더해지는 값이 만약 말일이었다면 무조건 그 다음 달에 말일 날짜가 리턴이 돼요. 그럼 addmonth를 통해서는 요 사이에 어떠한 값, 그러니까 3월 30일이라든지 3월 29일 이런 날짜 값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앞에서 연산에 대한 부분을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게 일수를 정확하게 30일 또는 31일 더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addmonth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개월수를 더하거나 개월수를 빼는 작업. 그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를 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예제로 3월 30일, 3월 31일 이 부분도 4월 30일 나왔죠? 그리고 또 4월 30일 나오는 거 보이세요? 3월 달의 마지막 날짜가 31일이잖아요. 여기에서 1개월을 더하라고 하면은 4월 달의 말일이 나와야 돼요. 4월 30일 날짜가 리턴되고 있습니다. 차이 꼭 체크해서 필요한 부분들 선택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addmonth였습니다. 다음으로 extract라는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날짜 요소 값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사용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sysdate를 그냥 가져오면은 지금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또 몇 시, 몇 분, 몇 초, 현재 시간 정보까지 가져오죠. 거기서 year 또는 month 또는 day 그 부분만 추출하라고 하면은 2022, 9, 그리고 20 리턴되는 거 확인되시나요? 각각 어떠한 결과를 꺼내오는지 확인되시겠죠? 날짜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나 또는 지금처럼 함수에서 원하는 요소에 대한 부분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함수예요. 대신 시간에 대한 부분을 꺼내오고 싶다면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에서는 안 되고요. 타임스탬프 포맷으로 작업을 진행해야지 hour라든지 또는 minute 또는 second에 대한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systimestamp는 그 작업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데이트 타입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행된 결과 보면은 2시 25분 30초 점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추출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확인되셨죠? 자, 여기까지 extract라는 함수였고요. last day도 확인할까요? 지정된 날짜가 포함된 월의 마지막 날짜를 리턴해줘요. sysdate라든지 또는 날짜값 저장되어 있는 컬럼 이용해서 last day를 감싸주시면은 그 월의 마지막 날짜가 언제냐 이 부분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sysdate를 사용했기 때문에 입력되는 값이 오늘의 날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 정보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라내고자 한다면은 시간 부분을 절삭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겠죠. 그 방법은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last day는 지정 일자가 속한 월의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지 그 값을 보여주는 함수였습니다. months between이라는 것도 있어요. 두 날짜 사이에 개월 수가 얼마나 되느냐 요걸 검색해주는 함수예요. employees table에서 hire date 검색할 때 sysdate도 같이 검색했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 그리고 입사 일자 두 날짜 값이 months between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콤마를 통해서 자, 그렇게 집어넣으면 두 날짜 사이에 개월 수가 얼마나 되느냐 개월 수를 계산해요. 간단하죠? 두 날짜를 빼기 연산 진행하고 뭐 나누기 30으로 해도 되지 않냐 이것도 방법이 된다는 얘기겠죠? months between을 이용해서 두 날짜 사이에 개월수 요거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next day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녀석인데 지정 요일 이후 돌아오는 날짜가 언제냐 이걸 검색해 줍니다. sysdate 그냥 한번 검색했어요. 오늘 날짜 요렇게 검색이 됐고요. 그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요일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면은 오늘이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숫자 아직 소개 안 한 함수네요. 형별한 함수인데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날짜 값에서 원하는 요일이 무엇인지를 꺼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한 오늘의 날짜와 오늘의 일자, 요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next day라는 함수를 꺼내 보겠다는 거죠. 똑같이 오늘 날짜를 집어넣으면서 뒤에는 요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월요일이라고 줬더니 오늘 날짜 이후로 돌아오는 다음 월요일이 언제냐? 9월 26일이다. 확인이 됐고 그러면 다음으로 돌아오는 화요일은 언제냐? 오늘이 화요일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9월 27일이 다음 화요일이 되겠죠? 그렇게 next day는 날짜가 먼저 하나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요일에 대한 요소값이 들어와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요일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준다면은 그 값 리턴을 시켜줍니다. 이 작업 진행할 때 조금 더 쉽게 하고 싶으면은 이것도 방법이 돼요. 똑같은 작업인데 요일에 대한 부분의 순서를 1, 2, 3, 4, 5, 6, 7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일요일이 1이에요. 월요일이 2고요. 화요일은 3이겠죠. 쭉 가서 토요일은 7입니다. 그래서 2, 3 써져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확인된 결과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 체크되시겠죠? 그래서 화요일, 월요일 이렇게 글자로 쓰는 게 싫다면은 요일의 순서를 지정하셔도 된다. 단 요일의 순서는 일요일부터 1, 2, 3, 4 증가된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맞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운드와 트렁크. 라운드와 트렁크는 숫자에서 반올림을 진행하거나 절삭을 진행할 때 썼던 함수인데 숫자가 아닌 날짜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죠. 실행 결과를 보고 확인을 할 건데요. current date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실행된 내용 잠깐 보면은 current date는 2022년 9월 20일 오전 11시 35분 26초가 나왔어요. 이 current date를 똑같이 입력을 한 거죠. 그리고 round라는 함수가 바깥에 감싸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올림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준이 되는 요소 값을 뒤에다가 지정하시면 돼요. 차이 나는 부분을 쭉 볼 건데 y를 준 거부터 볼까요? 자, 오늘 날짜 2022년 9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올 한 해에서 반이 넘어간 날짜죠. 6월 말일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반올림이 돼서 2023년 1월 1일이 리턴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체크되시겠나요? MM을 기준으로 반올림을 하라고 하면은 9월 20일, 이번 달에 보름이 지난 상태죠. 반올림이 돼서 다음 달 1일 날짜 리턴되는 거 확인되죠? 길이라고 줬어요. 자, 오늘 하루에서 아직 반이 넘어간 상황은 아니에요. 오전 11시 35분이니까. 그러면은 반올림이 되지 못하고 9월 20일에 자정 시간을 리턴하는 거 확인되시나요? 이거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계산을 하나만 살짝 바꿀게요. 24분의 1을 더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current date에다가 1시간을 더하란 얘기니까 오전 11시가 오후 12시 37분?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졌나 봐요, 지금은. 그렇게 1시간만큼을 더한 값 넣어서 실행된 결과를 보면은 하루에 반이 넘어갔네? 리턴되는 결과는 9월 21일 날짜의 자정 시간이 리턴이 됩니다. 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값을 기준으로 반올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날짜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나 또는 날짜를 리턴해주는 지금처럼 뭐 sysDate나 currentDate 같은 함수에서 반올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올림 대상이 아니면 그냥 그 날짜 또는 그 연도의 자정 시간에 시간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trunk라는 함수는 무조건 절삭이에요. 실행된 결과를 보면은 무조건 그 연도의 첫 번째 날짜, 2022년 1월 1일. 그 월의 첫 번째 날짜, 2022년 9월 1일. 그 날짜의 자정시간, 9월 20일에 자정시간이 리턴이 되죠. 이쪽에 HH라든지 MI 정의를 해준다면 오전 11시 정각 리턴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리고 MI를 기준으로 작업한 거 보시면 11시 37분 초 단위가 다 절삭이 돼서 00으로 메꿔져 있죠? 이렇게 라운드나 트렁크 같은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반올림 또는 절삭이라는 작업을 날짜 타입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집니다. 여러 가지 예제를 지금 다 보여드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어떠한 컨텐츠를 통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고 우선은 함수, 이거 말고도 분명히 더 있습니다. 오라클의 문서를 이용해서 날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또 조작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부분 더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꼭 체크해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강사였습니다.